만촌역 태왕 D 아너스. 대구 사람이라면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단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구 경북 아파트와 함께 만촌역 태왕 D 아너스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아파트는 분양단지 입지, 분양가, 비교 입지,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평면도, 예상 청약 경쟁률 분석을 제공합니다. 알짜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촌역 태왕 D 아너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9, 모두가 아는 그 자리 남부정류장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는 450세대가 되겠고요. 모집 공고일은 4월 23일에 나왔는데 평면도가 뒤늦게 공개되면서 현재 영상이 약간 늦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5월 3일부터 1순위는 5월 4일, 5월 6일이고요. 2순위는 5월 7일 진행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021년 5월 13일이 되겠네요. 계약일은 2021년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84부터 118, 152, 157까지 공급이 되고요. 입주 예정월은 2024년 7월이 되겠습니다. 태왕에서 짓습니다. 84 기준으로 공급 금액이 8억 5,600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대형 평수는 9억 원을 초과했다. 거의 15억 원에 가까운 금액에 근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기가율지구에서 9억 원 초과, 15억 원 미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 규정이 있죠. LTV 제한과 DTI 제한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만촌역 태왕 D 아너스 입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9 남부정류장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만촌 내거리 북동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향후 만촌 내거리의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지적으로 입댈 것이 없죠. 굉장히 완벽한 입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의 요지이고요.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4번 출구 되겠고요. 학교의 경우에는 길을 건너거나 지하철 타고 가거나 차를 타고 가거나 해야 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그런 학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어 4동, 만촌 3동, 범사 만삼의 반대쪽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입지 턱걸이 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사 만삼에서 자연 친화적인 조망이 나올 만한 곳은 범어공원 위치한 이쪽인데 형제봉 조망이 나온다는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만촌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는 좀 벽뷰에 가까웠고요. 여기는 트윈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탁 트인 조망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힐스테이트 만촌역이나 만촌역 D 아너스나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살게 되었을 때 벽을 쳐다보게 되느냐 자연 조망을 가지게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길 건너면 형제할 수 있는 단지인데 입지가 더 중요하지 거기에 옵션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에 지어진다, 그게 의미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파트를 논할 때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평면도라든지 동호수 배치도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람보르기니 차 문이 위로 열리니까 불편해서 안 탈 거야 라는 시저도 불편해서 안 탈래? 라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만촌역 태왕 D 아너스 입지적으로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반드시 청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투기가율지구에서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여야 하고요.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예치기준 금액을 납입한 분,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대구 주소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1순위 해당 지역으로 우선 선발되고 대구 1년 미만자는 청약 불가하지 않지만 기타 지역으로 후순위 배치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된다는 점도 고려해 보셔야겠어요. 투기가율지구에서 청약 산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 8호제곱 이하에는 가점제 100%, 전용 8호제곱 초과에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간이고 예비 입주자가 500% 뽑히니까 내가 가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예비 입주를 노리시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LTV, DTI 대출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만촌 태왕 D 아너스 분양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층 이상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 중도금 대출은 후이자로 공급이 된다는 점,
그것도 84까지는 알선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용 84A의 경우 8억 5,600만원의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전용 84B의 경우에는 8억 5천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3천만원, 전용 84C는 8억 6,300만원의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이 되겠고요. 전용 118은 11억 6,400만원의 발코니 확장비 4,500만원, 전용 152는 14억 3,850만원의 발코니 확장비 4,800만원, 전용 157은 14억 9,100만원의 발코니 확장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유상 옵션으로 장난을 쳤어요. 기본 옵션을 안 넣으면은 텅텅 빈 집만 덜렁 놓이게 된다는 점. 그래서 이 옵션 가격도 지불을 하셔야 집이 텅텅 비지 않고 무언가 사람 사는 집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84A와 C의 경우에는 4,400만원, 84B의 경우에는 4,500만원, 118의 경우에는 6,300만원, 152의 경우에는 8,500만원, 157의 경우에는 9,200만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84의 경우 실제 분양가 더하기 발코니 확장비 더하기 유상 기본 옵션 하니까 9억 3,700만원이 된다. 대구광역시에서 실제적으로 9억을 넘는 아파트 이제 두 채가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도 잠깐 보시면요, 이거 지금 확장 기본형이라고 주어진 게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문만 덜렁덜렁 있고 드레스룸에 아무런 선반도 없고요, 여기 화장대도 없고요, 아일랜드 식탁도 없어요, 팬트리도 현재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현관 신발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무조건 해라라는 거죠. 안 하면은 이거 완전 빈집 텅텅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옵션이 이렇게 많죠. 자,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많이 주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다 확장 기본형이 그냥 죄다 미설치이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옵션 적용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가 되겠고요.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가 되겠습니다. 옵션의 경우에도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가 되겠습니다. 계약금 20% 해도 계약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만촌역 태왕리 아너스의 배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 정리 좀 해봤습니다. 84 당첨되었을 경우에 계약금 20%, 중도금 잔압 20%, 발코니 확장비 10%, 발코니 중도금 10%, 옵션 계약금 10%, 옵션 중도금 10% 해서 3억 6천만원 현금이 필요하시게 되겠어요. 118과 152, 157의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입니다. 일반적으로 투기가열지구에서 9억 원까지는 40% LTV가 제공이 되는데요. 9억 원 초과분, 15억 미만분에 대해서는 20% 대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원까지는 40%, 9억 원 초과부터는 20%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어제 모델하우스에 문의해보니까 아직 대출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당 계약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산정하는 것은 그에 맞게 산정을 해봤고요. 118 당첨 시 계약금 20%, 중도금 잔압 20%, 발코니 확장 10%, 발코니 중도금 10%, 옵션 계약금 10%, 옵션 중도금 10% 해서 4억 8,720만원부터 5억 4천만원 필요하시게 되겠고요. 152에 당첨되셨을 경우에는 계약금 20%, 중도금 잔압 20%, 발코니 확장 10%, 발코니 중도금 10%, 옵션 계약금 10%, 옵션 중도금 10% 해서 6억 200만원에서 7억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157 당첨 시 계약금 20%, 중도금 잔압 20%,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10%, 중도금 10%, 옵션 계약금 10%, 중도금 10% 해서 6억 2,440만원부터 7억 4,260만원까지 필요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돈 가지고 청약을 함부로 도전하셨다가는 안 될 말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수성구 투기가열지구입니다. 84는 전부 다 100% 가점제로 제공이 되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진행이 되지만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니까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청약하셔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비교입지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힐스테이트 만촌역이 있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만촌역의 84 분양가는 8억 9,926만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촌역 태왕디아너스의 84 분양가는 힐스테이트 만촌역에 비해서 3,620만원 더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9억 원 되는 건 똑같죠. 힐스테이트 만촌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이 주위 전부 다 15억, 17억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9억 원 넘었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고요. 주위 시세에 비하면 충분히 가격이 저렴하고, 또 여기 범사만삼 입지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만촌역 태왕디아너스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만촌역 태왕디아너스가 가지는 어떤 랜드마크적인 입지,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범사만삼의 입지 대비해서 충분히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수성구로 계속해서 돈이 몰리고 있는 중인데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기는 굉장히 아깝게 되겠죠.
범사만 사면 비교하지 말고 주위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만촌역 태왕하너스 경우에는 호가로는 현재 12억까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69세대밖에 없는 한계동인데 현재 가격이 이렇게 나왔어요. 길 건너 만촌 월드메리디앙, 여기는 전용 99인데 호가가 11억 5천만원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 위에 만촌 태왕 리더스, 현재 호가가 10억 5천만원까지 등장을 했고요. 실거래가가 거의 2배 가까이 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구 경북 아파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독은 알아서 해주시고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동호수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남쪽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101동부터 104동까지 84 공급되는 곳은 전부 다 형제봉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이 조망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84A의 경우에는 동향이지만 조망이 나온다라는 거, 84B의 경우에 동향이지만 조망이 나온다라는 게 되겠고요. 긴 면이 북쪽을 바라보는 것도 있고 남쪽을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타워형의 호수 배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다라는 걸 감안하셔야겠어요. 타워형이 주로 배치된 이유는 좁은 대지 면적 안에서 세대수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동간 간격은 상당히 좁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자꾸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옵션이 어떠한가를 생각하셔야 된다. 대신 산조망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가 충분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118의 경우에는 달구벌대로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로드뷰가 나온다. 그리고 남향, 거실 쪽이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뒷면은 남동과 남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되겠죠. 자, 84C의 경우에는 남향에 가까운 남서가 될 것 같고요. 한상형 구조로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조망도 가능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15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달구벌대로 조망이 나오고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뒷면은 남동과 남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57의 경우에는 남서가 되겠고요. 남동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7의 경우가 남동과 남서로 향에서는 가장 유리한 입지를 가져가게 되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타워형들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타워형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판상형 두 곳이 보입니다. 84에서 판상형 두 곳, 84A와 84C의 경우에는 세대수가 26세대, 27세대로 공급되는 게 너무 적고요. 84B가 타워형인데 오히려 조금 더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산이 아니라 도로를 좀 더 바라보면서 여유를 즐기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118이나 152에 청약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무조건 판상형이 제일 좋아 하시는 분은 84A와 C 그리고 157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만촌 태왕 D 아너스 사는데 너 몇 동에 살아? 나 105동 살아 라고 하면 우와 부자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5동이 가장 로얄동이 아닌가 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특히 이 2호 라인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양면 뷰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만촌역 태왕 D 아너스라서 한번 이렇게 단지 배치도를 지도에 넣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럼 형제봉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도로 잘 보인다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게 세워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여기에 이게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 고민해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84A의 경우에는 26세대 공급이 됩니다. 확장 기본형은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옵션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4베이 판상형이 되겠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침실 1과 2가 보이고 현관 우측으로 욕실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들어와서 독특한 점, 거실과 주방이 넓게 빠졌는데 팬트리도 있고 알파룸도 있습니다. 야, 이런 거는 완전 플러스 요인이죠. 굉장히 구조를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안방에 드레스룸까지 있고 발코니도 실외 기실도 배치가 잘 나왔는데 알파룸까지 있다? 상당히 좋게 만든 것 같아요. 태왕에서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토달 거 없고 있을 거 다 있고 적절한 넓이로 배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그 산 조망 이거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죠. 84B의 경우에는 타워형이 되겠고 총 182세대 공급이 되겠습니다. 원래 타워형은 비선호 평면에 가까운데 요즘에는 타워형을 선호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공급 세대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고민할 거 없이 84B에 청약하시는 분도 충분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84B에 들어가는 통장 개수가 가장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84B의 타워형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요. 현관 들어와서 욕실이 있어야 될 위치에 알파룸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방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알파룸이 아니고 거의 침실 4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침실 1과 침실 2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방 4개로 아주 타워형 구조를 잘 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은 84 느낌이 아닌데요. 거의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실이 팬트리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사고를 좀 깨고 만들었다, 그래서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실과 주방 타워형의 장점이죠. 굉장히 넓게 나왔다. 보통 안방에 드레스룸이 조금 넓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좀 작게 나온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알파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보를 해줍시다. 드레스룸은 우리가 자주 입는 옷을 넣어두고 안방에서 이렇게 자주 갈아입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이 되었을 때 겨울옷, 겨울이 되었을 때 여름옷, 혹은 알파룸으로 직행하면 되겠죠. 이렇게 붙박이장 설치하고 갤러리처럼 사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84C의 경우에는 27세대 공급이 됩니다. 도로 조망이 나오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베이 판상형, 현관 들어와서 욕실 우측에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가 있습니다. 침실 1이 바라보는 조망과 침실 2가 바라보는 조망이 다르다는 점이 보통의 집에서는 하자 품목인데 만촌역 채왕 뒤에 안 왔으니까 야, 조망을 2개나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룸이 있다는 점은 플러스 요인이 되겠고요. 펜트리까지 확보하면서 알파룸이 있다,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되겠어요. 그리고 거실이 굉장히 넓게 보인다라는 점, 거실 주방이 잘 나왔다. 그리고 안방, 그리고 그 안에 드레스룸 있고요. 발코니 실외기실 위치 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84A와 84C가 다른 점이 있다면 침실 1이 이렇게 밖으로 기울었냐 안 기울었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조망이냐 도로조망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죠. 어떤 곳에서는 평면도가 기울었다고 손가락질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이제 조망이 2군데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참 입지가 뭔지 싶습니다. 118 보겠습니다. 118의 경우에는 108세대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타워형이고요. 도로 조망이 양옆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이 조망이 나올까 말까 한 것 같아요. 여기는 단지에 가릴 것 같고요. 나올랑 말랑 한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8인데 무슨 주방 거실이 거의 뭐 축구장만큼 넓게 빠졌습니다. 굉장히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마저 남겨주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이 거실에서 이걸 달구벌대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 딱 하면은 커피 한 잔이 내 손에 딱 있고, 야, 달구벌대로 사람들이 참 출퇴근을 많이 하네. 노을이 어스르하게 지면서 차들이 많이 지나간다. 헤드라이트 빵빵거리는 소리 들리고, 이런 거 상상해 보면은 야,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 118, 152 가지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청량을 하시면 되겠죠. 주방 식당과 거실이 상당히 넓어서 그런지 안방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팬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박이장을 한 개씩 놓아도 사실 면적에서 아무런 손해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있는 게 드레스룸이 좁은 것에 대해서, 또 수납 공간이 적은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거의 타워형 느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양면 3베이, 2베이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배치상으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크게 넓게 빠졌습니다. 152 보겠습니다. 152의 경우에는 54세대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워형이 되겠고요. 웬걸 타워형에서 방이 4개인데 침실 안에 팬트리까지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관 들어오면은 침실 하나, 둘, 셋 보이고요. 여기는 공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팬트리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안방 들어와서 드레스룸,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게 나올 수 있겠죠. 거실 주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잘못 보면은 이제 118보다 거실 주방이 좁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고요. 여기는 세로가 좀 더 길게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기 서가지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있다, 그런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것 같아요. 현관 팬트리 위치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감탄이 나오는 타워형 구조가 되겠어요. 감동이 밀려옵니다. 막 멋진 것 같아요. 157 보겠습니다. 157은 53세대 공급이 되고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타워형은 그렇게 멋있게 뽑아놓고 157은 왜 4베이로 구성했는지 약간 아쉬움이 남랑말랑 하는 것 같다가도요, 너무 넓어서 오히려 좀 고민이 되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넓게 만들려고 현관을 우측에 붙이고 욕실을 중간에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가 굉장히 멀리 보인다, 그래서 손님 오시면은 안방 문을 열어두고 대접하시라, 그런 이야기 몇 번 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침실 1과 2가 보이고요. 침실 3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넓은 집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서 주방으로 바로 직행하는 이런 통로가 유행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평양에서 챙겼다라는 거 잘한 것 같고요. 팬트리가 위치해야 할 곳에 침실 3 위치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간을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방과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냥 통째로 탁 트여가지고 아주 멋지게
배치가 됐고요. 안방 안에 드레스룸도 상당히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중간에 장식장 놓고도 옷장을 사용하기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림만 봐가지고는 이제 84보다 작은 거 아니냐 뭐 그런 혼란이 생기는데요. 다시 동호수 배치도로 가서 비교를 해보죠. 자, 이게 84의 이 세로 느낌하고 157의 세로 느낌을 비교해보세요. 거의 2배 느낌이죠. 방 크기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야, 이게 이만큼 크기로 들어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7은 15억 원이 간신히 안 되기 때문에 투기 가열지구에서 LTV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이 되겠고요. LTV 20%만 되어도 거의 3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됩니다. 3억 원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 되겠죠. 이 모델하우스도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것은 157이 되겠고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침실 3을 어떻게 배치했을까인데, 이렇게 갤러리 식으로 만들어 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저는 그 해세라 세라 그걸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방 넓이 보세요. 와, 이거 퀸 사이즈 2개 넣어도 되겠는데요. 드레스룸 상당히 넓네요. 네, 거실의 개방감이 대단합니다. 157이 이 정도니까 84는 어떨까 궁금해서 또 한번 가보게 됩니다. 거실 봐도 84도 상당히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역시 구조를 상당히 잘 뺐다. 네, 평면을 잘 빼면은 이 모델하우스 볼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좋은 것 같네요. 붙박이장 이렇게 들어가는 것, 수납 공간이 적어가지고 장이 들어간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예상 청약 경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84A와 84C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고요. 통장 개수는 84B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84B를 넣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지만 84A와 84C의 공급 세대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로 현금 가진 순이 되겠습니다. 118, 152와 157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돈이 있는 사람들이 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152와 157에는 들어가는 현금만 최소 6억 원입니다. 6억 원이면은 아파트보다 더 좋은 투자 상품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이에요. 아무래도 주거에도 한계 비용이라는 것이 좀 존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눈을 두드려 볼 만한 게 84 라인이기 때문에 84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이고요. 118과 152, 157은 2순위를 각오해야겠지만 힐스테이트 완촌역 설레를 보면은 계약에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겁니다. 완판될 거고요. 대구 수성구에 살지 않더라도 현금을 가진 부자분들은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를 들면 달서구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래서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현금을 바탕으로 내가 어느 곳에 청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전략을 잘 세우셔서 만촌역 태왕디 아너스의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촌역 태왕디 아너스, 대구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대하고 기다렸을 이 자리, 대구 경북 아파트와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구 경북 아파트 분석 역사상 가장 길게 찍은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이 내 집 마련 청약 당첨되시는 그날까지 대구 경북 아파트는 계속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이용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행운을 빕니다.